안녕하십니까, 맞춤이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가 바로 아치 작업입니다. 아치.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게이트, 그쵸, 출입하는 게이트나 아니면 문 왁구를 그 윗부분, 상단 부분을 이제 반 원형으로 만들 때 이제 쓰는 작업이, 그쵸, 아치죠. 그리고 뭐 기둥 쪽 코너 부분이나 아니면 천정 코너 부분들, 아니면 바닥 코너 부분들을 이제 원형 아치, 아루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이게 둥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이제 아치 작업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촬영장 가보면은, 그렇죠, 호리존이라고 그래서 이 바닥 그 코너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사진상 그 부분이 보이지 않게 원형을 이렇게 둥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아치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이제 아치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가이드를 만듭니다. 가이드를 만들어서 게이트나 와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형태로, 그렇죠, 내가 원하는 아치의 이 원형 모양을 만들어서 이 두 개를 만들겠죠. 양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재를 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합판을 치겠죠. 보통 요즘에 오징어 합판 많이 쓰시죠, 그렇죠? 오징어 합판 원피 치시고 또 투피 쳐서 이제 페인트나 도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마감을 붙이고 끝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반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둥, 천정, 바닥에 이제 사용될 때는 가이드가 살짝 모양이 달라지죠, 그렇죠? 뭐 이런 형태로 이것도 동일하게 두 개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각재를 대고 그래서 합판을 칩니다. 또 알아두면 좋을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둥 같은 경우나 코너 같은 뭐 천장 코너나 여러 가지 볼 때 높이가 높다 보면은 이게 하나 두 개로는 안 됩니다. 만약 2000이라고 하면은 각재만 됐을 때 이 모양이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두 개로 나눠서 2000이다라고 하면은 1000 하나 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이 형태가 중간에도 벗어나지 않게 잡아주는 게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가이드를 만든 아치 작업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냐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오징어 합판 얘기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 오징어 합판으로만 아치를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이드를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각도를 그려야 하고, 직소기를 해야 하고, 아니면 뭐 트리머를 돌려야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중간 시간을 없애고 바로 오징어판을 붙여서 시간을 줄여서, 대략 뭐 기둥 하나 만드는데 뭐 보통 뭐 1시간, 2시간 걸린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뭐 한 20분 만에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치, 그 기둥, 코너 기둥을 세우려고 하는 그 위치에 지금 양쪽 베이스 벽이 세워졌죠. 이 상태는 지금 석고 완피만 친 상태입니다. 석고 완피 친 상태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라인이 그려져 있죠. 보시면은 이 먹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 먹 라인은 레벨기를 통해서 수직 라인을 기준 라인을 잡아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오징어 판을 켜서 붙이면 되겠죠. 뭐 이쪽을 먼저 붙여서 시공을 하시든 이쪽에서 먼저 붙여서 시공을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시작이 어쨌든 이 먹 라인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면은 합판의 끝 라인은, 반대쪽 라인은 동일하게 이 먹 라인에서 맞춰서 붙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먹 라인 이쪽 라인에 맞춰서 이제 합판을 붙입니다. 그래서 마감이 여기에 라인에 맞춰서 떨어지겠죠. 근데 합판의 길이에 따라서, 만약 합판이 길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쵸? 근데 합판의 길이가 짧아지면 안쪽으로 해서 이 아치형 모양이 생기겠죠. 그래서 먼저 길게 한번 재단을 해서 한번 붙여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좀 자연스럽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고, 좀 많이 좀 과하게 튀어나왔다고 하시면은 길이를 다시금 재단하셔서 짧게 잡으시면은 이 안쪽으로 이제 라인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보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시공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나는 좀 튀어나와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면은 좀 이렇게 이 라인에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좀 튀어나와도 상관없다고 하시면은 이거보다 좀 합판의 길이를 조정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아치의 모양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대쪽 라인 안쪽에서도 어찌됐든 멍 라인이 동일하게 쳐져 있습니다. 거기도 동일하게 얘는 지금 바깥으로 튀어나왔지만 안쪽 거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아치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앞에 기준으로 해서 우선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합판을 붙이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이 이미지와 동일하게 길이는 정해졌습니다. 내가 어떤 아치 모양을 하려고 하는 길이는 정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한쪽 라인을 멍 라인에 맞춰서 시공을 합니다. 이게 너무 바닥에 붙이면은 이 바닥 레벨 때문에 나중에 이게 걸려서 뭐 다시 뜯거나 아니면 잘라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바닥에서 조금은 띄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원피 치고 또 투프라이까지 작업이 되기 때문에 원피즈에서는 바닥에서 좀 띄어서 시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라인에 맞춰서 이 멍 라인에 맞춰서 좀 띄어서 합판을 시공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맞은편 멍 라인에 맞춰서 시공을 했죠. 고정을 했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 아치 모양의 아루가 만들어진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고는 완피쳤죠. 그쵸? 완피친 상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위에도 동일하게 이제 치는데 폭은 똑같이 켰겠죠. 그쵸? 킨 상태에서 하나 붙이고 나서 이 옆에 벽면, 내가 어느 정도의 벽면을 칠 거냐에 따라서 이 길이를 잘라 주시고 동일하게 멍 라인에 맞춰서 한쪽을 시공을 해 주시고 또 마저 이쪽에 붙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프라이 모양이 이렇게 마감이 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원피 OT죠. 오징어 합판이 원피가 이제 5mm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자, 한 번을 더 친 겁니다. 왜 두 번을 치냐? 뭐 페인트 때문에 이제 결을 이제 조인을 엇갈려서 쳐야 하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석고로 원피 쳤죠. 그렇죠? 페인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투피가 돼야겠죠. 그렇죠? 투피가 되기 위해서는 옆에가 5mm, 또 한 번 더 치면 10mm. 그러면 석고랑 이 오징어 합판 투피 친 이 라인이 대략 어느 정도 면이 비슷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줄퍼티나 작업을 해서 이제 페인트 마감을 치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또 견고한 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징어 합판을 투피를 쳐서 옆면, 투프라이 석고 면과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다른 데 현장인데요. 이미지를 한번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태도 동일하게 이제 가이드를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호리존이랑 비슷한 형태, 이 코너, 이 라인들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 벽면에 곡을 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동일하게 가이드 합판이나 다래끼를 시공하지 않고 오징어 합판으로만, 그쵸? 얘도 동일하게 바닥 라인에 먹을 치겠죠, 그쵸? 벽면에서든 저쪽 끝 벽면에서 라인을 맞춰서 먹을 하나 치고 위에도 동일하게 먹을 쳤겠죠. 이거는 수평 라인, 그리고 얘는 라인을 잡아서 두 라인을 작업을 해서 동일하게 합판을 켜서 내가 어느 정도 합판에 그 곡을 만들고 싶냐에 따라서 길이를 조정을 합니다. 좀 더 길어지면, 그쵸? 라인은 여기인데 합판이 길어지면 안쪽으로 더 이렇게 쑥 들어가겠죠. 근데 좀 짧으면은 바깥쪽으로 더 좀 완만하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것도 뭐 어느 정도의 곡이 필요하다, 이게 정해져 있는 규칙은 없습니다. 보고 재보고 내가 이 정도의 나는 원형이 좋다라고 하시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반대편도 동일하게 합판으로만 해서 원피 작업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석고가 아니라 지금 옆에 보면 흡음보드가 이제 붙습니다. 얘도 동일하게 10T입니다. 9.5mm 이제 MD로 만들어진 흡음판이기 때문에 이 투피친 이 라인과
이 라인이 똑같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뭐냐면 이제 코너 이 같은 현장인데요. 이 하부는 이렇게 돌려줬죠, 그렇죠? 하부는 돌려주고 이 코너 또한 이 똑같이 동일하게 똑같은 폭으로 똑같은 라인, 먹 라인을 통해서 하판을 켜서 동일하게 이제 아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하부랑 기둥, 사면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굳이 가이드 필요 없이 가이드만 없어도 이 기준 라인, 기준 먹 라인 두 라인과 여기도 두 라인으로 하판의 길이를 조정을 해서 오징어 하판으로만 해서 기둥과 하부 아치 작업을 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마감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얘도 이 코너도 아까 그 안쪽에도 동일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이 먹 라인을 잡아서 이 하판의 길이를 조정을 하고 그래서 동일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뭐냐면 양쪽에 각재를 댔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코너 쪽이 아니라 한 면을 그냥 반달 모양의 아치형을 만들었던 기둥의 마지막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리끼를 먹 라인도 얘도 동일하게 이제 두 라인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두 라인을 지금 이 양쪽 벽면의 이 벽면에 따라서 각재를 10mm 안쪽으로 해서 두 군데를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을 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아치형의 모양을 따라서 이 하판 길이를 재단을 해서 붙였습니다. 저 보면 뭐 쪼가리로 붙였습니다. 좁게 왜냐면 너무 넓으면 돌아가는데 또 힘들고 또 작업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아서 좀 편하게 쉽게 작업하기 위해서 폭은 뭐 한 25에서 30 정도 이게 폭을 좁게 해서 오징어 합판을 재단을 해서 길이를 잘라서 양쪽 다르게 시공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각재는 무엇이냐? 위에 다른 합판들이랑 엮어주기 위해서 이 면이 동일하게 만나기 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시공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하게 굳이 가이드 합판을 켜서 다리끼를 대지 않고 그냥 합판이 기준이 돼서 아치 반달 모양의 모양을 만들었다. 그래서 만든 모양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 이미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원피하고 투피해서 옆에 면과 맞춰서 속고 마감 라인까지 해서 같이 시공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나눌 얘기가 바로 붙박이 의자입니다. 네, 우리가 특히 상가에서 뭐 카페나 여러 뭐 음식점에 보면은 이제 붙박이 의자가 시공이 되어 있죠, 그렇죠? 마감 상태는 뭐 가게마다 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이 베이스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붙박이 의자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보통 이제 붙박이 의자 엉덩이 부분이죠. 사람이 앉는 부분을 베이스는 보통 한 400 정도 뺍니다. 더 좁게 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더 넓게 빼서 사람이 살짝 이제 등을 벽에 많이 기댈 수 있는 형태로도 빼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 400 정도 벽에서 뺀다고 가정을 하고 작업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서 이 벽라인에서 400이라는 치수를 먹을 작업을 해서 각재를 댔습니다. 이쪽 측면도 동일하게 400이라는 치수에 맞춰서 또 내가 이 정도 라인에서 작업을 마치겠다라는 이 라인까지 해서 각재를 붙였습니다. 이쪽도 옆에도 측면도 동일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베기가 지금 띄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레베기를 띄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쿠션이 들어가면 마감 베이스가 3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쿠션을 한 50짜리를 붙이게 되면 이제 사람이 앉았을 때
베이스 390, 한 20에서 30 정도가 이제 쿠션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한 420의 쿠션이 만들어집니다. 높이가. 그래서 사람이 앉을 때 뭐 무릎이 많이 펴지지 않는 상태, 이제 자연스럽게 앉는 상태의 높이가 이제 420에서 41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390, 그 라인이 바로 지금 레벨이 띄어져 있는 이 라인입니다. 390. 여기 옆에도 측면도 동일하게. 그래서 각재를 댔습니다. 여기 측면도 각재를 댔습니다. 자, 이렇게 박았다면, 그러고 나서 이제 할 게 이제 앞에 이제 MDF를 댔습니다. MDF, 뭐, 소재는 뭐 일반화판으로도 붙여서 이제 바로 마감을 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스킨 작업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붙여지는 스킨 작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MDF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도장 작업할 때도 뭐 MDF로 작업을 하고요. 아니면 별도로 이제 석고를 한 번 더 치던가 이렇게 해서 시공이 됩니다. 그럼 앞에부터 먼저 MDF를 칩니다. 레벨을 보통 이쪽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레벨을 봐서 최대한 바닥이 올라온 부분에서 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뜨는 부분들은 스킨 마감을 치면서 바닥을 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가려지기 때문에 제일 올라온 상태, 그게 뭐 한 10mm 정도가 차이 난다. 그러면 올라온 벽 맞춰서 이 폭을 MDF 폭을 재겠죠. 레벨기까지 얼마 나오는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300, 뭐 80이 나왔다면 380으로 쭉 켜서 붙입니다. 그래서 이 레벨기에 맞춰서 합판을 붙이고 이쪽 것도 동일하게 레벨기에 맞춰서 이제 붙이게 되면 앞면 합판이 붙여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보강을 합니다. 이 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고에다 박았기 때문에 아무리 본드 칠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빠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2x4 각재를 보강을 해줍니다. 지금 옆에 측면에다 박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밑에, 다래끼 밑에다가 보강하는 게 더 튼튼해지겠죠. 그렇죠? 튼튼하게 보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보강을 끝내고 이 앞면에도 동일하게 이제 다래끼를 박았습니다. 근데 MDF가 이제 바닥에 떠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윗 라인에 맞춘다고 각재를 위에 붙이면은 안 되고요. 최대한 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각재에 붙여서 다래끼를 박아주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각재가 이 합판이 지금 바닥에 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나 무게가 이제 눌려지게 되면 이 MDF가 이제 핀하고 본드를 칠했지만 그래도 밑으로 이제 처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각재가 이제 보강이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왜냐면 이 붙여진 각재가 MDF랑 이제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 힘을, 그 작용을 이 각재가 잡아준다라는 것. 그래서 이 벽 쪽과 이 앞쪽에 이제 다래끼를 보강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붙이는데 MDF를 이제 상판도 베이스를 또 이제 동일하게 이제 MDF 15T로 했습니다. 근데 붙이실 때 뭐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레벨기를 띄어서 우선 이 앞판이 수직이 잘 서 있는가, 이 레벨기 상에서 앞으로 쏠리거나 뭐 안쪽으로 반대쪽으로 이제 쏠리거나 이러지는 않는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각으로, 그쵸? 직각으로 이 형태로 해서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현장에서는 뭐 사선으로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그거에 맞게 또 이제 레벨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직각인 경우, 이 직각인 경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베이스가 이제 끝난 겁니다. 좀 간단하죠, 그쵸? 그래서 상판 붙이고 위에도 상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측면도 붙여서 이제 이 상태가 이제 베이스 작업은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앞에다가 어느 현장에서는 뭐 타일을 붙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무 스킨을 뭐 150이든 200이든 켜서 이게 패널식으로 해서 이렇게 붙이고 위에는 쿠션을 넣고 아니면 위에도 이 똑같은 소재로 이렇게 이제 스킨을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현장에 협의가 된 상황에 맞춰서 이제 시공을 하면 되겠죠. 근데 저희는 보통 이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스킨 뭐 쿠션이나
다른 소재들이 있다, 페인트가 있다, 이것을 감안한 상태에서 베이스 작업만 해서 우선 작업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지금까지 아치 작업에 대해서 또 붙박이 의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뭐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반면 이거에 대해서 접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분들에게는 좀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또 제 스스로에게 또 만족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 다음에 업로드 하기를 또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마쪼였습니다. 감사합니다.